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조합과의 합의, 그 다음에 건물 명도 사건, 그 다음에 형사, 여러분 집회 6번 있었는데 지금 3차 집회 있었고 6차 집회 있었습니다. 그 재판을 제가 2개를 담아하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어제가 문제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법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언론사들 나오셨는데 사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구속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건 최소한 형식을 갖추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보면 형사소송법에 절차가 있어요. 피고인 검찰이 구형하면 변호인에게 변론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생략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또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도 않았어요. 특히나 하나에 대해서 3명이서 이렇게 4명이서 때렸어요. 이 3명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절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기자회견의 주제는 뭐냐면 사법부가 아니에요. 바로 좌파로 경고된 바로 이종관 판사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기자회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가지고 이 강 대표의 뭐가 뭔지, 사람들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그 JTBC나 이런 데서 편집된 게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게도 JTBC가 영상을 그대로 낸 것 때문에 오히려 검찰에서 잘못됐던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JTBC가 반대로 너무 감사해요. 제 목사님께서 책만 하셨지만 저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JTBC 뉴스 영상에 찾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JTBC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걸 지켰는데 화염병이 어디서 위에서 날아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것들로 드러나게 됐어요. 자,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이 공소장에는 얼마나 악의적으로 처음에 했었냐면, 우리 이 사랑제일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기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 신라를 뿌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냐? 이게 해보니까 엉터리가 검찰 공사를 바꿔요. 뭐냐? 화염병을 누가 던졌다 그래요? 위에서 던진 걸 드러났어요. 교회에서 불을 붙은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바로 꺼졌다고 수사보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문제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폭력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제 구속을 안 했어요. 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옆에 막대기 하나 있는 사람만 선고를 한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의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 제명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럼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집행을 했다는 게 집행관이 온 거는 공무집행은 맞습니다. 근데 집행관이 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자를 써요. 그럼 보조자는 이 넘버 가운 하나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적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가 또 집행장소 두 번째 문제예요. 집행장소 여러분 이 주차장 안쪽만 하게 돼 있어요. 저 밖에서 던지는 거는 집행이 아닙니다. 또 옆 건물 던지는 거는 강제 집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불을 던지는 게 누구냐? 바로 조합이라는 것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검찰에서 용역들이 했다고 지목을 했는데도 이 판사가 눈을 감고 그냥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한번 동시에 이 판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체포감금, 그 다음에 변호사 제약, 파박처럼 형사소송 모든 함에 대해서 이 형사 책임한다. 이걸 기자회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 보조자는 뭐라는 거냐? 물건을 나르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혼자 못 나르니까. 그런데 이 용역들이 이 판사가 얼마나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얘들을 거의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면 무죄를 선고받았으면 선고유예가 무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걔들이 다 어딨냐? 다 붙여서 있어요. 뭐예요? 평소에 폭력배들이라는 거 얘들이. 그 다음에 이게 사랑제일교회에서 조합에 가면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 컨테이너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를 위해서 40년의 용역을 써서 하는 것이 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2년 동안 재판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컨테이너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다 다른 단체예요. 다른 단체는 여기 점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점유자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다음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예. 영상에 지금 저희가 여기 기자분 오셨는데 맨 위에 아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맨 위에 수정한다는 맨 위에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쭉 다시 영상을 좀 더 내리면 위에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셔도 돼요. 좀 더 거기입니다. 자, 그 위에 부탁하겠습니다. 그 위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띄워주세요. 이 판사가 한 번 재판하면서 용역들에서 선고유예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 책서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만 던졌냐고요? 조합이 더 했다는 걸 얘기 안 하고 500원 받았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누가 항소를 하냐면 검사가 항소를 해요. 그래서 쟤네들 항소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육과 지시를 받았는데 지시받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용역들이 피고입니다. 사전에 교육받은 거나 집행관 지시를 벗어나서 지게차 불사기를 이용해서 이거는 집행 내용이 아니에요. 주차장 차량 파손 그 다음에 위험한 물질, 돌, 화염병, 수화기를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지적했더니 지금 이 판사가 당황해서 재판 중지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규정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반론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어요? 당신 집행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구속을 시켰어요. 보석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석이 장난이에요. 보석은 허가된 내용을 위반할 때 구속하는 거예요. 자기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요. 재판에서 영상이 다 촬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한 사람을 자기가 변론권을 제지하는 제가 항의했다고 해서 보석 취소를 했고 그래서 보석 취소해서 항고를 했어요. 10월 11일 날 항고하면 바로 넘겨야 돼요. 이 사람이 무려 17일 동안 자기 양심질이니까 못 넘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불법 체포 감금으로 미명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용역이 했는데 여러분 기자분들 오셔서 보세요. 세상에 457명을 용역을 써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6차 재판 재판을 하면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먼저 진행시켰어요. 이 기록을 떼봤더니 몇 명을 등록했냐? 3명 등록했어요. 나머지 454명 뭐예요? 현장에서 동원돼갖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걔들이 불법에서 여기에 올라가고 던지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택하는 것도 뭐냐면 46명을 불법적으로 동원됐던 겁니다. 컨테이너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20명 등록합니다. 여러분 강제집행의 제일 어렵던 뭐가 민사집행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쓴다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민사집행은 뭘 하는 거냐? 채권자가 신청가에 대해서 물건을 꺼내오는 거예요. 점유를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제를 쓰는 근거 조항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집행관은 집행을 하게 해요. 필요한 경우에 주거, 창고 이 장소를 수색하고 문과 기구를 열 수 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럼 여기에 저항을 하겠죠. 저항할 때 무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폭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냐? 경찰관한테 신고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강제집행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염병 던지고 때려 부르고 포크레인 찍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강제집행이 될 수 있냐고 법치주의의 천년으로 반한 강제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장소를 보시면 자, 네모 박스 안에 지금 여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도로변이 강제집행 장소예요. 도로에서 기자들과 사람을 팹니다. 그 다음에 옆집에서 저걸 돌멩이를 던집니다. 강제집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 올라오는 저 철문 있죠. 입구의 철문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있죠.
강제집행 원래 모습은 이 오차는 제가 보시면 이게 여기 앞에서 저랑 집행관하고 장순이하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준비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그것만 하고 안 뺏으나 집행을 진행할 이게 규칙성이에요. 이게 규칙성이에요. 그러면 실행시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행시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저항하잖아요. 경찰을 동원해서 처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처벌 몇 사람 하면 여러분이 계속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영상을 보세요. 이중환 판사가 여기에 영상을 알면서 이 눈을 다 감았어요. 이 사람은 공평한 것도 아니고 절차도 아니고.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교육도 안 받은 등록의 사람들이 뛰어가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뭘 교육을 받고 알겠어요? 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저 도로보입니다. 현대자입니다. 자, 여기서 왜 치고받고 하죠? 도로에서 왜요? 이게 강제집행, 대한민국 강제집행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강제집행에 대해서 이 이종환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선고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소화기는 왜요? 불이 나서 쓰는 거예요. 저 올라올 때 불도 안 나는데 얘들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폭력과 범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소화기 튼 장면 보세요. 자, 보세요. 왜냐? 폭력을 행사하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 짓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강제집행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집행관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예요. 수사지간에.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용역이 화염비나 돌 던진 거 봤냐 했더니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측이라는 거예요. 억측이라고요? 말 잘했다고 했어요. 보십시다. 자, 파이프라 폭력이 없대요. 예? 용역이 폭력이 없다고요? 너 어디 있었어? 그랬어요. 저 현대자동차 저쪽에 있었대. 네가 못 보면 없는 거냐고. 자, 보세요. 여기 교회 장로를 패는 걸 보세요. 오늘 이렇게 쭉 팼는데 때린 사람은 무죄를 받고 저 사람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언론사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JTBC가 감사한 게 여기 뒤에 보시면 JT 영상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맞았고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켜요. 때린 놈은 뭐예요? 무죄래요.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강제집행은 아니야. 물건을 꺼내는 거지 사람을 주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제집행 이후에 뭐가 있어야 대법원에서 인권보호 준칙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수사복부서에 나왔어요. 뭐냐? 교회 측 사람들이 소방으로 불을 꽂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공수장이 뭐라 됐어요? 우리가 불을 붙은 걸 보고 우리가 빈라덴이에요? 네, 하마스예요. 거기다 불을 붙게 이렇게 그 공사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세상에 전 세계 합법적인 강제집행이 이게 강제집행이냐고.
만든 원천이면서도 부끄러운 자가 있지. 사람이 정도껏 하면 반성을 하고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함을 하더라도 이간질을 하더라도, 예? 이 판사는 작년에 구속시키를 한 건데 제가 1년 동안 기피를 하면서 1년간 연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차 집행을 통해서 아까 용인이 불법을 그때 좀 다 찾아냈죠. 6차 집행은 공무집행이 아닌 걸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특수도 아닌 걸로 끝났어요. 왜냐? 각자 따로따로 왔기 때문에 서로 작전을 짜고 있는데 여기 작전 짜고 이게 뭐였어요? 각자 온 거 아니에요. 특수도 아니고 공무집행도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기 때문에 내 증거를 내겠다고 했더니 이 판사가 두려워해서 미친듯이 일주일 만에 선고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19명의 재판을 하는데 30분에 끝내는 게 어디 있냐고요. 자 보세요. 위에서 던졌잖아요. 이 영상을 보려고도 우리가 불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보세요. 저 던지는 거 보세요. 자 위에서 던지잖아요. 이게 강제집행이요. 전 세계의 강제집행이 이런 강제집행이 어디냐고요. 자 보세요. 위에서 불 타보자. 이게 위에서 아래서 던져서 올릴 수가 있는 불이냐고. 이게 저 불의 목적지가 어디에요? 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예? 차량 여름 타고 등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등록 허가 받지 않았는데 장소에 불법적 동원해서 길에서 저 다 때려서 야간에 흉기 휴대해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여기에서 여기 포크레인에 서 있던 분 바로 이하영 목사님. 이하영 목사님을 구속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하는 것보다 흉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사람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죄는 무죄가 나고 어떻게 서 있는 이 이하영 목사가 구속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이종범 판사가 지 못대로 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14명 중에 15명 다 안 해준 게 난 다 할 줄 알았어요. 차라리 좋아요. 제 파이라는 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걸. 자 포크레인 뭐라고 있어? 자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저거는 등록되지 않은 포크레인이에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와서 저걸 다 불을 지르고 부수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강제집행이 어디 있냐고요. 자 보세요. 여기 자 이 소방관한테 용역에 있는 책임자가 대화를 해요. 우리는 불이 붙어도 무조건 들어간다 했더니 소방관이 그래요. 내가 붙어도 불이 다 들어왔거든. 내가 들어갈 거야 생각. 불이 붙어도 들어간다고? 소방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다가 성공못을 받을 목적으로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JTBC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편집 전의 영상 방금 이 장면입니다. 위에서 뭔가 화염 불이 확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던지면 그거는 물건이 화염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뭘 던지고 있어요. 이게 불이 잘 보세요. 자 뭘 던져요. 저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근데 불이 어디서 내려와요? 마술처럼 위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 편집 후 영상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편집 후 영상을 보면 이 불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던져서 불이 붙은 걸로 만들어요. 보세요. 던졌죠? 위에서 내리는 불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찾았냐? JTBC에 박수 한번 거예요. JTBC가 이 영상을 그대로 냈어요. 자 보세요. 위에서 불이 탁 들어오죠? JTBC의 성과예요. JTBC도 좋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에 해서 저희가 뭐라 그랬냐. 이 영상이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영상의 제작이 편집이 되면 증거를 못 써요. 그래서 원본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원본을 갖고 와봤더니 촬영자가 32명이에요. 32명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바로 결심해버린 게 바로 이종광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자 위에서 던진다는 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자 그래서 보시면 그에서 똑같이 되는 6차 집행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해서 11월 10일 날 9차 공판을 지금 계속해요. 나는 이 재판에서 판사는 좀 빨리 끝내야 했더니 아니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재판에서 용역에 불복했던 그 재판 바로 이정만 판사가 했던 그 엉터리 용역에 무죄했던 그 기록을 제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6차 집행에 보면 여러분 용역이 공무원이에요? 경찰이 공무원이에요? 경찰을 실제로 밀치고 따졌어요. 그런데 그 경찰에 밀친 거에 대해서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 길은 강제집행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 집행이라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법원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대구권, 청계동, 서울권, 바이블랜드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한 것이 아니라 특수가 아니다. 이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6차 집행이 11월 25일인데 이 용역 재판은 보세요. 한 번 하고 뒤집도 없이 그냥 선고되고요. 원인 재판, 이런 원인 재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조합에서 청구받은 그대로 합니다. 그럼 우리 재판은 어떻게 했냐? 이 재판에서 21년도 기소됐다가 추정이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준비기로 왔는데 10월 28일 날 용역을 무죄하는 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구속시키 나온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뭣도 모르고 기존의 변호사들이 다 사임하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 마찬가지로 종합무사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해달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갔다가 저도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그 재판 한 번만 하고 이 사람이 너무 그래서 기피해서 1년 끝났다가 돌아온 게 지난 재판입니다. 10월 20일 재판인데 증거들이 다 부동의하고 조작됐다 이거 내고 있는데 자 이때 15명 재판하는데 40분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 10월 11월 10일 날 다 신변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재판이냐고요. 형사소법에 있는 그리고 놀라운 판결 이유는 되더라고요. 경제적 이득을 자 조합의 한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랑제일회가 이것을 막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 목적이래요. 아니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왜 정치적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헌법의 자유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왜 정치적 자유라고? 이 사람 편향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이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미디어 오늘이 뭐냐? 미디어 오늘은 바로 민주노총 언론노조회가 만든 언론기관이에요. 거기에 멋있는 이종만 판사를 위하여 이쪽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탄이 터진 게 멋있는 이종만 판사 이탄 불법적으로 형사를 지키지 않고 한 사건이 이탄이에요. 여기에 대주주나 MBC고 자 여기서 무죄 선고율이 높은데 무죄 지정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헌법이 이 사람은 똑같아요. 3.1운동과 임션 공부를 부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한 개인 사법부를 욕하지 마세요. 한 개인의 일탈된 돌출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항소국장을 접수하고 오면서 내가 이종만 판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사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판결 많이 썼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때려도 돼요. 10년 때도 100년 때도 돼요. 다 군수이나 바뀔 수 있는데 절차는 지켜야 되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동기들이에요. 뭐라 그래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뒷목대로 아예 개판 치는 건 그냥 막 완전히 개판 치라 이거예요. 그런데 신당에 개판 치더라고요. 그래 하라고 원진 개판. 그래도 많은 기자님들 중에 이대일 같은 경우도 오늘 잘해줬어요. 나한테 물어보요. 기사를 쓰려면 반론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보도자 하는 게 내가 뭐예요? 증거의 적법성을 다툰 길을 탁 살고 방법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제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표현된 일개 개인 판사 이종만 증발 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거기서 추앙을 받는 칭찬받는 이종만이라는 이 개인 여기 일탈된 돌출 판결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된 보도를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것은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된 걸 낙심하지만 좋은 일입니다. 왜냐? 2차 전쟁이 벌써 1년간 해서 지금 다 있어요. 우리가 하야금 했다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여러분이 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더라도, 기자도 누가 보더라도 누가 던졌는지 다 나와 있어요. 검찰 스스로가 집행관의 지시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데 무슨 공무집행망이라고 그러냐고요. 또 더 놀라운 거, 자발적으로 왔다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왔으면 서로 모의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어요. 그럼 특수가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낙심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때 지키지 않았다면 얘들이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이양호 목사님 그 위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bom을 던진 거예요. 불법 집행에 던진 거예요. 우리가 화염병을 던진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던지니까 오지 말라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전부예요. 이런 정상관계에 대한 변론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신 분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냐? 아무 혜택도 없이 신앙심을 하나 지키겠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기철 선양 목사님이 꼭 그냥 하면 될 걸, 사람이 성적이 나빠가지고 대다수 반하야지, 대인관계가 엉망진창다고 그렇게 지금 비판할 수 있어요. 바로 이분들은 사랑제일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전국에서 왔어요. 그분들 춘천에서 오고 저 지방에서 막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박상학 대표도 북한에서 온 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북한도 이렇게 제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속을 시켜놨어요. 강한이 대표 안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 재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계의 신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코로나가 조작됐다는 걸 밝힐 수가 있어요? 다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배우에 대해서 장세웅 스스로가 자기가 이걸 해서 아무 소리가 없다고 지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종범 판사는 뭘로 지가 소리를 받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배우 항의를 제가 했는데 그때 당시요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재선되면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제한이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 바뀌어요. 층수를 높여주고 비용을 산정해주니까 얘들이 갑자기 2천원을 벌게 된 거예요. 2천원을 벌게 됐다는 새로운 사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거예요. 학위 취소 지원자 되나요? 조합총회했듯이 사랑제일교회도 정광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할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조치가 된다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되냐? 보증금 300원 받고 나가주면 돼요. 보증금 300원 주면 땅이 되는 이 자리는. 그럼 저 땅은 뭐냐? 작년 9월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제일교회 소유물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에 자기가 쓰면 돼야 안 돼요? 못 쓴다. 두 번째, 거기에다가 건축허가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중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많은 이런 이종범 판사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판치는 판결을 내려줘야지 기자분들이 오겠죠. 와서 뭘 보여요? 자세히 살펴보니 뭐예요? 이런 숨겨놓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조합에 속였다는 게 뭐냐? 조합의 총무이사가 이 모든 일을 하고 그 사람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한 그런 사건 아니에요. 세상의 가입사업을 이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사랑해서 항상 이런 일을. 그래서 여기가 월남도랑 똑같아요. 낮에는 베트남이고 저녁에는 베트코이고 이래가 되겠냐고 이게 되게. 여러분 근데 모든 것들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어둠에 빛을 밝혀서 숨겨진 속이는 것들, 어둠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염을 바로 뿌려서 이 자리가 새롭게 재건돼야 돼요. 영적 재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 쫓아내고 대한민국 숨겼던 교회의 잘못된 방식들을 써와내고 다시 성령이나 단가 우리가 1935년에 교회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스님들이 저한테 막 찾아와요. 사건 해달라고. 사찰의 도움을 받아요. 사랑제일교 때문에 성당도 도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만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무시하지만 영적인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기자분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주신 우리 언론사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이승비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고요. 저도 오랫동안 언론에 머물러봤던 선대기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글 한 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멘트 하나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지 흥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먼 날 역사 뒤안길에 서서 오늘 내가 방송한, 내가 보도한 기사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를 부끄럽지 않게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아닌 정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면 사랑제일교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의 아들이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듣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